지금부터 햄릿 해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햄릿은 선왕의 유령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마음의 평정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숙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광증에 걸린 것이며 걸린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햄릿 특유의 유머 감각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살해에 대한 슬픔을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연인인 오피리아와의 사랑도 포기합니다. 이때 재상이며 오피리아 아버지인 폴로니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햄릿 왕자가 광증에 빠진 원인을 자신의 딸 오피리아에 빠져서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중에서 왕자가 사랑 때문에 미쳤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야. 때로 조류가 없긴 해도 미친 사람의 얼빠진 소리는 아니야. 뭔가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꼭 안고 있기에 우려한 거고, 그것이 폭발하면 상당히 위험하겠지. 그걸 막으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즉시 영국을 파견시키자. 지체된 조공을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수억 마리의 길을 떠나 이국적인 풍물들을 구경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고민도 자연히 가시리라. 한동안 죄로 골치 썩히고 있다 보니 실성한 거지. 어떻소? 내가 마련한 제안이. 오피리아가 다가온다. 당시 덴마크의 영국은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면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폴로니어스가 대답합니다. 오피리아의 아버지가 되겠죠. 참으로 기가 막힌 묘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 생각에는 왕자님의 수심의 근원이 실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쩐 일이냐 오피리아. 왕자님의 말씀은 구하지 않아도 좋다. 이미 다 들은 바이다. 전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오나 연극이 끝난 후에 왕비님 깨없어 조용히 왕자님을 부르셔서 마음의 수심을 말하도록 의견을 나누면 어떠신지요? 상관없다면 신하인 제가 어딘가 숨어서 두 분의 대화를 자세히 엿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도 근원을 알아낼 수 없다면 그때야 비로소 영국으로 파견하시든가 감금하시든가 의연대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잘 알겠어. 왕제의 광증을 그대로 방임해 둘 수는 없으니 말이요. 모두 퇴장합니다. 햄릿은 선왕의 유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왕의 추악한 정체를 눈치채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유령을 만나자 복수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라는 명대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왕이 무서워서 왕의 근원에서 온화하게 꽃처럼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에 의미가 없어서 죽음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선택에서 햄릿의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미심쩍었던 왕의 본심을 알아내기 위해 햄릿과 배우가 미리 짜서 시연한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을 묘사한 연극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연극을 통해 복수의 칼을 간 햄릿은 왕의 양심을 건들고 사랑하는 오피리아에게도 실수한 사람처럼 보여 자신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 내용 중에 있는 것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햄릿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친 운명의 화살에 맞아 참는 것이 장한 것이냐 아니면 환난의 조수를 양손으로 막아 아예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장한 것이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죽든지 다만 그것뿐이니라. 번뇌와 육체가 그동안 받은 갖가지 고통으로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은 잠이며 죽음이다. 이것이야말로 희고해야 할 생의 극치이지 않은가. 잔다. 그럼 꿈도 꾸겠군. 아, 이게 문제로구나. 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히 잠을 잘 때는 과연 어떤 꿈을 꾼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니 망설여지는군. 이러한 망설임으로 인해 평생을 불행한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누가 참겠는가.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갑질을, 못된 사랑의 고통과 성의 없는 재판을, 모든 관리의 오만을, 덕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될 소인배와 불손함을 참으려 하는가. 단도만 있으면 청산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진땀을 뻘뻘 흘리는 인생을 살겠느냐. 사회에 대한 불안과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결심을 주저하게 만들어 미지의 세상으로 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환란을 참아야겠지. 결국 우리는 모두 겁쟁이가 되고 생생한 혈색인 우리에게 병색이 창백하게 드러지고 의기충전하던 우리네의 커다란 꿈도 길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잃게 되고. 아름다운 오피리아, 기도 중이셨소? 꿈의 여신이시여, 내 죄도 빠뜨리지 마시고 회개장부에 주시오. 중력. 자, 햄릿이 또 얘기합니다. 아가씨, 무릎 위에 누워도 되겠소? 오피리아, 어머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햄릿, 머리만 그대의 무릎에 살짝 뉘어보는데 실소? 오피리아가 좋습니다. 그래서 햄릿은 오피리아의 양발 사이에 앉게 됩니다. 햄릿, 혹시 내가 난잡한 짓을 하는 줄 알았었어? 별 말씀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님. 처녀 가량이 사이에 누우니 아주 좋군요. 무엇이 그리 좋다는 말씀이신지요? 별일 아니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왕자님. 누가? 내가 말이요? 네, 왕자님. 쾌활한 척하지 않으면 어찌 살리요? 아가씨, 앞을 좀 보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기껏해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얼굴을 보란 말이요, 내가. 그때 왕비가 얼굴을 돌리며 왕과 폴로니에스가 뭔가 속삭인다. 아닙니다. 왕자님, 100일도 더 지났나이다. 정말 벌써 그렇게 되었소? 정말 그렇다면 상복을 악마에게 물려주고 나는 수달피 옷이라도 걸치고 있어야겠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요? 돌아가신 지가 60일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니 말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선친의 명성은 충분히 반년은 가겠소. 참, 그러면 예배당을 지어 놓아야겠소. 안 그러면 놀이터에 죽마처럼 잊히니까. 비문은 어떨지 아시오? 이랴. 죽마는 마침내 잊혔다네 라오. 나팔 소리가 나면서 막이 좌우로 열리더니 이내 무대가 나타난다. 이어 무언극이 시작된다. 자, 무언극에서는 햄릿이 의도한 것들이 이제 연극하는 사람과 같이 짜서 그 살해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왕과 왕비는 그것을 보고 기분 나쁘게 하겠죠. 자, 무언극입니다. 왕과 왕비가 행복함을 대중에 보이려는 듯 이제 나타나서 이제 무언극 하는데 왕과 왕비가 나타나죠. 출연을 해서 이제 참석하는데 대중에게 보이려는 듯 행복함을 보여야 되겠죠.
정겹게 등장하여 껴안는다. 이내 왕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애정을 맹세하고요. 왕은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며 왕비를 안아서 자신의 머리를 왕비의 목에 기대며 왕이 꽃이 만발한 언덕 위에 눕는다. 얼마 후 왕비는 깨어나서 왕이 잠든 것을 보고 이내 자리를 떠난다. 그러자 막 한 사나이가 갑자기 등장하여 왕관을 벗기더니 키스를 하고 이내 잠든 왕의 귀 속에 독약을 붓고는 급히 퇴장한다. 걸릴까봐 퇴장하겠죠. 그리고 자리를 떠났던 왕비가 다시 돌아오는데 왕이 죽은 것을 알고 비탄에 빠진 태도를 보입니다. 독약을 귀 속에 넣어 독살한 사나이는 몇 명의 수하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왕비를 위로하는 채 한다. 곧이어 부하들이 시체를 들고 나가고 독살한 사나이는 예물을 왕비 앞에 내놓으며 사랑을 청한다. 처음에 왕비는 슬픔에 젖는 듯 하다가 사랑을 승낙하고 만다. 자, 이제 오피리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피리아, 왕자님 저건 무슨 뜻인가요? 햄릿이 별거 아니요, 업무라고나 할까? 심기가 불편한 클로디우스 왕은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2부 끝나고 이 부분부터 3부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해설이면서 그리고 햄릿을 전체 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설을 보시고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원문 전체를 읽고 싶으신 분은 교보문고의 전자북으로 햄릿해서 양태철 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 한영본과 영한본 그리고 한글본이 다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잠시 후 3부 시작하겠습니다.